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사실 오늘 별 내용은 없고 제가 최근에 어떻게 지냈는지 제 근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한국 반려동물 행동의학협회에서 홍보위원을 맡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원고에 대한 청탁도 받게 됐고, 지난 3월 15일에 건국대학교에서 열렸던 토크 콘서트에서 감사하게도 강연을 맡게 돼서 보호자님들하고 뜻깊은 시간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지금 못 올린 게 한 2달 정도 됐더라고요. 강연 준비한다고 또 글 쓴다고 이래저래 시간이 잘 안 나오긴 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스레드에도 글을 올렸었는데요. 좀 신기하게도 제가 영상을 올릴 때보다 영상을 안 올리니까 오히려 구독자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영상을 안 올리는 게 맞나? 라는 생각까지도 했는데 문득 너무 오랫동안 영상을 올리지 않은 걸 제가 이제 알게 돼서 부랴부랴 이렇게라도 영상을 좀 빨리 찍어서 올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연했던 내용은 고양이의 언어를 번역하는 그런 주제였었거든요. 근데 사실 포커스는 고양이와 사람의 뇌 구조가 완전히 달라서 언어적인 능력을 고양이들이 갖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완전히 사람의 언어로 고양이의 생각을 번역할 수는 없으니 우리가 이미 알려져 있는 고양이들의 신체 언어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서 고양이를 부지런히 관찰해서 고양이들의 그런 신체 언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강연을 했었거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또 제가 강연을 맡게 되면 그때 또 어떤 주제일지, 또 제가 맡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또 많은 보호자님들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출판사로부터 책 출간 제의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주제를 아직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아직 계약 전이지만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이제 조금 더 제가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잘 진행된다면 책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출간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써서 이제 책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출간 계획이 나오게 되면 보호자님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한국동물병원 협회 그런 개간지나 서울시 수의사회에서 발간하는 진료 가이드북의 행동학 파트, 고양이 행동학 파트를 제가 또 맡게 돼서 이번 달 말까지 또 열심히 원고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글을 써서 원고를 내야 하는 일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막연하게 로망으로 생각했었던 브런치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글쓰기 플랫폼이 있는데요, 작가를 응모했다가 한 차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글을 다시 써서 올렸는데 또 운이 좋게도 그게 통과가 돼서 거기에도 열심히 글을 써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역시 강연 준비할 때 잠깐 주춤했는데 제가 또 다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글을 이렇게 쓰게 된 것은 처음에는 제가 병원을 개원을 하고 제가 광고를 돌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만들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려줘 보자 해서 고양이에 대한 글들을 써서 블로그에 올렸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검색어도 약간 신경을 쓰긴 했지만 너무 그런 SEO라고 하잖아요. 그런 검색어 위주로 글을 쓰다 보면 좀 되게 부자연스럽게 글 중간중간에 물레동 고양이병원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좀 그게 싫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열심히 올려보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계기로 글을 쓰게 되고 그걸 블로그에도 올리고 인스타에도 공유하고 그러다가 사실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제가 알고 보니 아주 오래전부터 저의 어떤 그런 경험들 때문에, 물론 순전히 그것만을 탓을 할 수는 없죠. 저의 성격도 있을 것이고 기질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뭔가 굉장히 제가 힘들게 삶을 살아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사실 상담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담을 받고 저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저에 대한 이야기도 쓰고 또 진료하면서 느꼈던 것들도 쓰고, 고양이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도 글로 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쌓이다 보니 글을 좀 더 잘 써보고 싶어졌고, 그래서 열심히 부지런히 쓰게
됐는데요.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치유의 글쓰기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좋은 기회가 생겨서 또 글을 여러 플랫폼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잡게 됐는데요. 쓰다 보니 정말 제가 얼마나 글을 못 쓰는지 알게 되고 쓸수록 정말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게 느끼는 거는 정말 계속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좋은 글을 쓸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어서 부단히 노력해야겠다라는 것을 요즘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요. 꾸준히 열심히 써볼 테니 많은 분들께서 읽어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3월부터 목이 너무 안 좋아서 기침도 심하고요. 예전에 제가 뭐 폐렴을 앓았던 적도 있고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목 감기인 것 같아요. 뭐 후두염이나 이런 것일 것 같은데 진료하다가 기침이 막 계속 멈추지가 않아서 이렇게 좀 고생했던 적도 있었는데 다행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작년에 이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제가 원래부터 좀 가지고 있는 불안도도 많이 낮출 수 있었고 뭔가 저한테는 잘 맞았어요. 그때 생각을 비울 수 있는, 달리면서 생각을 비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랬는데 발이 약간 무지해반증이 있고 요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 앞꿈치 쪽에 좀 부하가 많이 걸려서 발이 좀 아팠습니다. 추워지기도 했고 그래서 겸사겸사 운동을 한 6, 7개월 쉬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따뜻해지기도 했고 발도 이제 조금 나아지기도 해서 다시 이제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그 글쓰기의 영감이나 뭐 영상에 대한 아이디어도 많이 떠올리기도 하거든요. 열심히 달리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 가지 컨텐츠로 배울 수 있기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은 또 제가 늘 그랬던 것처럼 보호자님들과 고양이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너무 영상을 오래 못 올리다 보니까 저 자체도 유튜브를 이러다가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를 또 기다려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최근에 제가 왜 영상을 올릴 수 없었는지 겸사겸사 제 근황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어떤 보호자님께서는 제가 너무 유명해져서 보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해 주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사실 너무 감사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제가 그걸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제 사주에서도 저는 뭐 이렇게 빵 뜨거나 유명해질 그런 사주는 항상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저만의 속도로 최대한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면서 저도 그렇게 성장해 나가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좀 진료가 일찍 끝나서 지금 진료실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는데요. 제가 항상 퇴근 후에 촬영을 하다 보니 그리고 혼자서 카메라 앞에서 떠들다 보니 표정이 항상 딱딱하고 굳어 보이는 거 저도 알거든요. 조금 더 앞으로도 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